사랑이 오래가는 데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좋다고 오래가지 않아요. 서로 잘 맞아서 오래간다? 아니요. 서로 잘 싸우는 법을 아는 커플이 오래갑니다. 연애 초반이나 결혼 초반에 심장이 뛰지만 그게 평생 뛰면 심근경색 옵니다. 우리는 설렘을 유지하는 법보다 현실을 같이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많은 상담을 해보니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오랫동안 화목한 남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요청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꿀팁이 아니에요. 사랑을 지키는 심리 기술, 관계 유지의 기술, 그리고 가끔은 상대를 미치게 만드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요, 시작보다 지속이 훨씬 어렵습니다. 심장이 뛸 때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요, 감정이 식고 현실이 드러나고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제야 진짜 남녀 관계가 시작됩니다. 연애든 결혼이든 좋아서 만나는 건 기본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과 어떻게 오래 가느냐입니다. 오늘은 심장이 아닌 머리로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감정이 아닌 기술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진짜 심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연애 관련 책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제일 중요하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보고 나면 당신의 연애나 결혼 생활이 한 단계 성숙해질 겁니다. 바로 가 보시죠.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은 노력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초반엔 열심히 같이 데이트 코스도 짜고 이벤트도 함께 준비해요. 근데 정작 한마디 말실수가 그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죠? 남녀 관계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강해요. 좋은 행동 10개보다 싫은 행동 1개가 더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뭘 해줄까 보다 뭘 하지 말아야 하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뭔가를 잃어버리는 걸 더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이죠. 기억하세요. 가산점보다 감점 요소를 줄이세요. 그게 상대 마음속에 불쾌한 기억을 쌓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린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원래 그런 사람으로 해석하거나 이래야 할 사람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지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힘들 수도 있고 지금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감정적으로 말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 왜 평소랑 달라? 전엔 그랬잖아. 넌 항상 이랬지라고 말하면서 현재가 아닌 과거나 고정된 이미지로 상대를 평가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말이 없을 땐 또 무시해가 아니라 지금 너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 이런 식으로 묻거나 짜증을 낼 때 왜 나한테 화풀이야가 아니라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라고 하는 거죠. 원래 사람은 현재의 정서 상태에 공감받을 때 가장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지금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남아요. 기억하세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붙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같이 있는 시간보다 각자의 시간을 이해하세요. 좋은 관계는요,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오래가는 커플이나 부부는 함께 있어도 자유롭고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요. 내 시간이 허전하다고 상대의 시간을 뺏으면 그건 애정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조용히 책 읽고 싶어 할 때 왜 연락 없어가 아니라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구나. 괜찮아. 나도 나 할 일 하고 있었어. 이 말 한마디가 불안감을 신뢰로 바꾸는
마법이 됩니다. 성숙한 남녀 관계란 함께하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결국 내 시간도 잘 쓰고 상대의 시간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관계에서 의미 있는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무조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고요한 시간까지 존중하는 일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이라고만 단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나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쟤는 원래 그런 애야. 쟤는 차가운 사람이야. 쟤는 항상 묵뚝뚝해. 근데 진짜 그럴까요? 사람은요, 절대 하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 감정이 흔들리고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 앞에선 말 많은 사람인데 연인 앞에선 조용할 수도 있고 평소엔 다정한데 스트레스 받을 땐 차가워질 수도 있고 연애 초반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표현을 배워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고정적인 해석은 오해를 부르고 상황 중심적 해석은 유연한 관계를 만듭니다. 다시 말해 상대를 단정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도 닫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랑은 상대를 고정된 성격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열어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시선이 있어야 서로가 성장하고 관계도 함께 확장됩니다. 서로 다른 점을 찾고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은 복사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보통 초반엔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우리 진짜 잘 맞는다. 생각도 똑같아. 우연처럼 만났는데 운명 같아 라고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하죠.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해? 이해가 안 돼. 나 같으면 절대 저렇게 안 하지 라고요. 이게 바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달라서 흥미롭다가 달라서 피곤하다로 바뀌는 순간이죠. 진짜 성숙한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고쳐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이해해야 할 개성으로 인정하는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감정을 바로 표현 못할 때 답답해하기보단 얘는 나랑 다르게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상대는 조용할 때 왜 나만 말해가 아니라 얘는 듣는데 강점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는 것이죠. 자신과 다른 특성을 존중할 때 신뢰 지수는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 관계에서 가장 깊은 유대는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해 줄게 라는 태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명심하세요. 사랑은 닮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두 사람이 조율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조율의 리듬이 만들어질 때 우린 진짜로 우리가 됩니다. 서로에게 기대 심리를 점점 낮춰야 됩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남녀 관계에서 제일 큰 오해 중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날 알아주겠지. 말 안 해도 당연히 해줘야지. 바로 이겁니다. 이 기대가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상대는 연인이 아니라 불만 제조기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내 기준을 투영한 걸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기념일에 특별한 선물을 기대했다가 상대는 그냥 지나가고 그날 하루가 감정 쓰레기장이 되는 경우나 그리고 내가 힘든 티를 냈으니 당연히 알아차리고 위로해 주겠지. 근데 아무 말이 없을 때 얘가 날 진짜 사랑하긴 하나까지 가버린 경우를 들 수 있죠. 사실 상대가 해주길 바라는 것 중 절반 이상은 내가 정한 상상일 뿐이죠. 진짜 건강한 남녀 관계는 서운하지 않게 해줘가 아니라 서운해도 이해할 수 있어라는 마인드에서 시작됩니다. 명심하세요. 기대는 낮추고 표현은 높이세요. 그러면 실망보다 공감이 많아지고 왜 안 해줘 보다 고마워가 더 많아지는 사이가 됩니다. 대화로만 싸우고 대화로만 화해하세요. 말은 무기가 아니라 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싸움 없는 연애나 결혼 생활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싸움이 깨끗한 연애나 결혼 생활은 가능합니다. 진짜 오래가는 커플이나 부부는요, 말로 싸우고 말로 화해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상처 주는 말 대신 서운함을 설명하고 감정의 끝이 아니라
이해의 출구로 가는 대화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넌 맨날 그래 대신 이번엔 너의 말이 서운하게 느껴졌어. 내 감정도 좀 들어줘 라고 하거나 됐어 말 안 할래 대신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서 조금만 정리하고 얘기할게 라고 하죠. 사실 남녀 관계를 망치는 건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소리 없이 싸우는 법,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법, 그걸 아는 사람끼리는 싸워도 더 가까워집니다. 화해도 마찬가지예요. 회피하지 말고 미안해 한마디보다 이해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가 더 훨씬 깊습니다. 기억하세요. 말이 무기가 되면 상처가 남고 말이 다리가 되면 마음이 연결됩니다. 그 다리를 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 사랑받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대단한 말보다 자잘한 말이 오래갑니다. 사람들은 보통 처음엔 심오한 대화, 감정적인 토크, 철학적인 고민까지 다 나눠요. 근데요, 관계가 오래될수록 그런 말들은 점점 줄고 결국 뭐해? 밥 먹었어? 그저 그런 말들만 오가죠. 근데 그게 나쁜 걸까요? 아니요. 그게 진짜 남녀 관계입니다. 사실 관계를 오래 가게 만드는 건 뜨거운 고백도 멋진 말도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대화에 진심이 담겨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회사 어땠어? 점심 뭐 먹었는데? 오늘은 피곤해 보여. 뭐 있었어? 이런 사소한 말들 속에서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나는 너의 일상을 알고 싶어. 나는 네 하루의 배경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전해져요. 자잘한 일상 대화가 쌓일수록 정서적 유대감이 강해집니다. 관계는 대화의 깊이가 아니라 대화의 빈도에서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명심하세요. 특별한 말보다 평범한 말을 자주 하세요. 그게 사랑의 맥박을 계속 뛰게 하는 비결입니다. 상대를 평가하지 말고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세요. 남녀 관계에서 가장 흔한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느끼는 만큼 너도 느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감정의 진도율이 다르고 회복 속도도 다릅니다. 내가 하루 만에 풀 수 있는 감정도 상대는 3일이 걸릴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 상대를 왜 저래 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는 곧 서운함을 낳고 서운함은 침묵을 만들고 침묵은 이별을 만들죠. 예를 들어 왜 아직도 그 얘기야 라는 말 대신에 아직 마음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구나. 기다려 볼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다려주는 태도는 넌 느려가 아니라 넌 소중해라는 신호예요. 기억하세요. 관계는 맞추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선택이 쌓일수록 신뢰는 깊어집니다. 서로에게 계속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탐구심이 사랑을 지킵니다. 사랑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연애가 길어질수록 얘는 다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고요? 익숙함은 곧 무심함으로 바뀌고 관계는 설렘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진짜 오래가는 커플이나 부부는요, 서로를 끝까지 알 수 없는 세계처럼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무슨 생각 자주 해? 어릴 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어? 내가 모르는 너의 모습 하나만 보여줄래? 이런 질문 하나가 그 사람 안에 잊고 있었던 감정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영혼을 연결한 동료가 되는 거죠. 깊은 질문을 주고받는 남녀일수록 더 강한 애착과 만족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궁금해하는 태도는 연애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비결인 거죠. 명심하세요. 상대를 당연한 존재로 만들지 마세요. 오늘도 새롭게 알아가는 사람, 내가 평생 궁금해할 사람, 그렇게 생각할 때 사랑은 절대 식지 않습니다. 제3자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라는 숲을 보려면 잠시 밖으로 나와야 해요. 남녀 관계는 점점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내 입장만 보이고 상대의 행동은 왜곡되기 시작하죠.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에 빠지면 우리는 관계를 감정의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럴 땐 제3자의 시선이 필요해요. 나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닌
관계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예를 들어 감정이 격해질 때 친구에게 틀어놓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인 건 지금 내가 보는 이 장면을 제3자가 보면 어떻게 느낄까 하고 한 걸음 물러서 보는 연습입니다. 메타인지 능력은 관계 회복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나와 상대를 동시에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는 사람이 감정에 빠지지 않고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기억하세요. 관계 안에만 머물면 감정에 휩쓸립니다. 가끔은 관찰자가 되어 보세요. 그 시선이 우리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사랑을 핑계로 강요하지 마세요. 진짜 감정은 자율 속에서 자랍니다. 사랑하니까 이건 해줘야지, 연인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랑은 계약이 되고 관계는 구속으로 바뀝니다. 사랑은 절대 증명받는 게 아니라 표현되는 겁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보여줄 때 같이 있는 거지, 이건 해줘야 해 라고 강요하는 순간 진심은 사라지는 거죠. 사람은 자율적으로 행동했을 때 애착과 헌신 수준이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 억지로 얻게 된 행동은 지속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표현은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거죠. 명심하세요. 사랑은 강요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유 속에서 피어나는 선택입니다. 그 자유를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사랑받게 됩니다. 둘만의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남녀 사랑은 추억을 꺼내먹는 관계예요. 연애나 결혼 생활이 오래가는 커플은요, 위기 때 꼭 이런 말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저기서 봤던 거 기억나? 그 노래 들으니까 네 생각나더라 라고요. 이 말들이 왜 중요할까요? 사랑은 결국 기억을 공유한 사람과 오래가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둘만의 에피소드는 지치고 흔들릴 때 꺼내먹는 감정의 비타민 같은 거죠. 예를 들어 평범한 데이트라도 같이 갑자기 비 맞은 날이라든지 밤새 통화하며 별것 아닌 얘기로 웃었던 그날, 그리고 맛집이 아니라 그냥 아무 때서나 시켜 먹고 낄낄댄 하루 같은 거죠. 결국 같이 기억한 시간들이 많을수록 두 사람 사이엔 우리라는 서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서사가 있어야 관계는 버틸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사랑은 특별한 날보다 평범했던 날을 기억할 수 있을 때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 만드세요. 둘만의 작은 추억 한 조각이 언젠가 그게 사랑을 지켜줄 겁니다. 쉽게 이별을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은 습관이 됩니다. 안 맞는 것 같아, 그만하자,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 않아, 이런 말 몇 번 해보셨나요? 사실 이 말은 끝내자는 말이 아니라 나 지금 너무 힘들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요, 문제는 그걸 반복하면 우리 뇌가 힘들면 이별이라고 가긴 해요. 그리고 나중엔 싸움보다 이별이 더 익숙해져요. 결국 사랑을 유지하는 뇌가 아니라 도망치는 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감정이 격해질 때 이렇게는 못 만나겠다는 말 대신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버겁다, 시간을 좀 갖자라고 말해보세요. 언어는 뇌의 사고방식을 직접 설계합니다. 즉 헤어짐을 말하는 사람은 진짜로 그 방향으로 뇌를 이끄는 거죠. 명심하세요. 관계를 쉽게 버리는 습관이 아니라 함께 버텨내는 능력이 진짜 오래가는 힘입니다. 정말 힘들 땐 처음을 떠올리세요. 사랑은 기억 위에 살아 있습니다. 보통 사랑이 위태로울 때 우리는 자꾸 왜 이렇게 됐지만 생각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처음 우리는 어땠지입니다. 처음 그 사람을 보고 설렜던 순간, 처음 밥 먹으면서 괜히 떨리던 손, 처음 안아줬을 때 그 따뜻했던 체온과 심장 소리, 그 처음의 장면은 지금 지쳐있는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감정의 다리가 됩니다. 과거의 긍정적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감정이 완화되고 관계의 애착이 다시 강해집니다. 사랑은요, 현재만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처음 우리가 얼마나 떨렸고 설렜고 간절했는지 그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지금의 거리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힘들 때일수록 사랑의 시작점을 다시 바라보세요. 거기엔 아직도 두 사람을 붙잡을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세요. 남녀 관계는 거울이고 사랑은 반사입니다. 우린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나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지? 근데 가끔은 그 질문을 반대로 해봐야 합니다. 나는 좋은 연인일까? 나는 상대에게 어떤 에너지로 기억되고 있을까? 남녀 관계는 거울이에요. 내가 예민하면 상대도 불편해지고 내가 따뜻하면 상대도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배려받고 싶다면 오늘은 내가 먼저 작은 걸 배려해보거나 진심 어린 칭찬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하루에 한번 먼저 해보는 겁니다. 왜 표현 안 해줘 하기 전에 오늘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돌아보는 거죠.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주는 대로 돌아오는 것, 그게 사랑의 기본 공식입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언젠가 나도 이런 사람을 기다려왔어 라는 말로 돌아오게 돼요. 결론입니다. 이제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와, 사랑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거구나 라고요. 사랑은 감정만으론 오래 못 갑니다. 기술이 필요하고 태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주는 단 하나의 다리, 그게 바로 약속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너가 힘들 때 곁에 있을게 라고 했으면 진짜 힘들 때 가만히 옆에 있어 주세요. 그리고 넌 언제든 내 얘기 들어줘 라고 했으면 아무리 바빠도 10분만 내주세요. 믿음은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복되는 약속 이행 속에서만 쌓입니다. 관계를 오래가게 하고 싶다면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그 신뢰가 두 사람 사이에 절대 깨지지 않는 유리천장을 만들어줍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지키는 사람들에게 남는 감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